볼게요. 인허가 의제 제도 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예시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법 11조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의제인 거죠. 의제의 내용이 인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을 볼게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념이고요. 독일에는 집중효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랑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 A급은 전혀 아니고요. 출제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개념과 그냥 그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고 주된 문제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개념만 봅시다.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런 거랑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규제 타파, 뭐 규제 개혁 뭐 이런 다는 거. 그러니까 뭐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를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지역을 뭐 개발한다,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건드려야 될 부서가 뭐 개발, 인허가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 그 다음에 주민들 뭐 관련된 부서, 건축 부서, 그 다음에 그 수자원 관리, 오염물질 나오면 거기 부서 다 쫓아가가지고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업무 처리를 할 때. 근데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게 받지 말고 다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인허가 의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지를 보면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모든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민원인에게 하나의 인허가 신청만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중복을 피하고 하나를 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사무 처리를 도와주는 거죠. 행정계획에 집중효, 행정계획에도 뭐 집중효라는 것이 있는데 뭐 견해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다. 다만 행정계획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행정계획과는 인허가 의제는 그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 규정이 행정기본법 24조에 아예 명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2절에서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다만 불필요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라. 그러니까 의제되는 그걸 인허가 해주는 행정청하고 협의를 해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타부타라는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협의를 요청받은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경우에만 이를 거치고 명시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명시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집중효의 정도,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는 집중효가 있는데 집중효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절차적인 측면. 이 절차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무행정청이 집중효 대상이 되는 다른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절차적 요건에 구속되는지, 즉 의제되는 행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A 인허가를 받으면
비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비인허가에 어떤 B- 절차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 비인허가를 받으려면 소문자 B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법에서 A 인허가를 받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거 인허가 받을 때 이것까지도 거쳐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 집중해서. 예. 그럼 견해가 대립합니다. 주된 것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것은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견해가 있고 모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이해관계인 권익보호와 같은 중요한 절차는 거쳐라.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대립하는데 학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절차 집중설, 제한적 절차 집중설 이렇게 있는데 판례는 거칠 필요 없다. 거칠 필요가 없다.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소문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검토는 한번 바라보시면 되는데 거칠 필요 없다라는 판례에 따라서 모두 거치는 것은 인허가 의제할 때 그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간소하게 하려고 인허가 의제를 했더니 모든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인 측면, 방금 보셨던 거는 절차적인 측면. 실체적인 측면은 뭐냐면 인허가 해줄 때 그 집중요 대상이 되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에 합치되느냐. 그러니까 A 인허가 할 때 A 인허가를 거치면 B 인허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을 때 B 인허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여기 할 때 갖춰야 되느냐 안 갖춰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르죠. 앞에서 했던 건 절차는 B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의 문제고 이거는 B 인허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안 갖춰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학설, 실제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의 요건만 파악하면 된다. 그냥 저울질 할 때 이익 형량의 요소로만 파악하면 된다. 아니다. 이 요건도 의제되는 이 인허가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당연히 대립하는 것이고요. 판례는 절차에 대해서는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 실체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행위의 거부 사유를 들어서 주된 인허가의 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거칠 필요 없어. 하지만 요건은 갖춰야 돼.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인허가 의제 효과를 보면 하나 인허가를 있게 되면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보고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이 되고 인허가 의제의 효력은 주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유지한다.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판례가 있긴 한데 우리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